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생소한 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검단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경기 광주 여기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밑에 동탄, 뭐 오산 세교, 그리고 이제 화성 비봉 이런 데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지축이죠, 지축 이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로 해서 예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한 달 조금 이제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4월 달에 하게 될 것 같은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4월에 하든 5월에 하든지 간에 여기는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이 있었죠. 예. 어제 에버랩스 여기 밴드에서 라방을 진행을 할 때도, 여기 진행을 할 때도 질문이 많이 나왔던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하철, 지도를 이제 멀리 보면서 지하철역, 3호선 지축역, 요거는 이제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호선 지축역에서 이쪽으로 이제 쭉 나와서 가시게 되면은 거리는 뭐 그렇게 먼 것 같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뭐 통로는 1번 출구밖에 없는 걸로 해서 나와 있지만 나중에 생길걸요? 안 생기면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여기 지금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아파트 단지 세대 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어, 프레버도 있지, 그리고 북한산 유보라 있지, 여기 프루지오 아파트 있지, 여기 LH 다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생각을 안 해줄 순 없죠. 왜 1, 2번만 뚫어놨을까? 이제는 다 3, 4번 다 뚫어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여기서 거리를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초입에서 쭉 넘어가 봤자 뭐 한 400m,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초역세권이죠. 보통 이제 1km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역세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00m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초역세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가는 길 보세요. 여기 다 상업지구죠. 이건 뭐예요? 다 매장들이죠. 뭐 맛집, 매장, 뭐 오피스서부터 여러 가지 막 들어가 있고 하니까, 여기 퇴근하면서 쭉 시장 봐가면서 뭐 여러 가지 반찬도 사가지고 가고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데는 단지 내 상가가 그렇게 인기가 없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단지 내 상업 투자, 상가 시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세대 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옆에 세대 수가 좀 좋은 데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인가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기가 그렇구나. 그렇게 뭐 구매력이 큰 그런 데는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 이제 다 상권들이 다 잡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빨대 상권이죠. 그러니까 쭉 빨아들이는 상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상업시설 들어가면 죽는 거고. 자, 하여튼 이제 요 거리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 프루지오 있죠. 샘프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 여기보다는 지샘프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세대수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여기는 세대수가 아무래도 좀 많죠. 6개 동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한 2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더 좋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녹지 공간. 뭐 북향은 의미 없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를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뭐 일자 아니면 V자로 해서 짓게 되는데, 그 경우 이렇게 해서 조망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수변공원도 가까이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망에 대한 그 메리트라고나 할까요? 이게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린다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게 뻗은 이 조망, 하천 따라서 나가는 이 조망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시거리가 상당히 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짧아지게 되니까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여기서는 길게 나갈 수는 있는데, 이거 뭐 차량 기지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뭐 자동차 뭐 기차 좋아하는 애들이야 뭐 좋아할런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좀 이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공원, 근린공원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조망권으로 해서 근린공원을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완전 서양으로 좀 빠져야 되는데, 물론 공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공원은 충분히 걸어가면서도 메리트를 느낄 수 있고, 여기서도 그냥 뭐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해서 쭉 걸어가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메리트를 부여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근린공원이 마침 여기 이쪽에 있다든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샘프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고 자, 여기도 물론 이제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상업시설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뭔 소리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씩 상업시설이 높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상에서 중심상업지구에서 뭐 여기 전용률까지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어제 얘기가 이제 라방하면서 나왔던 건데 여기 아파트가 내가 알기로는 몇 층이지? 한번 볼게요. 28층.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낮은 아파트는 아니구나. 근데 이제 28층인데 여기 밑에가 혹시나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장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케이스는 여기 녹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요게 바짝 붙어서 지어지지는 않는다고 보통 뭐 한 여기쯤 이렇게 지어진다든지 여기쯤 지어진다든지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완충 공간이 좀 생겨요. 근데 얘네들 같은 케이스는 대로변에 바짝 붙어서 지을 거라고 이제 그게 좀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한 밑에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여기쯤 생겨져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거리가 이제 조금 짧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고층 건물 오피스에서 우리 집 거실 방면으로 이제 또 보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예. 뭐 설마 호텔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예. 설마, 예.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일부 옛날 같은 그 도심지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우리 호텔에서 니네 거실이 훤히 보인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거꾸로 우리 집 거실에서 아이들이 니네 호텔 창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참 좀 그렇죠. 예. 해서 이제 전체적인 입지를 봤을 때 장단점은 분명히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어디 단지를 본다 할지라도 전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입지라고 보여져요. 당연히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는 한데 앞에 이 하천이나 이런 데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큰 강점이에요. 굉장히 큰 강점인 건 맞는데 이 거리가 좀 머니까, 예, 이쪽으로 쭉 타고서 들어와야 되는 이 거리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지. 더구나 여긴 또 약간 산 같지 않은 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기에서는 조금 핸디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조망은 상당히 참 좋은데 그게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케이스는 앞에가 이제 뻥 뚫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그 뭐 차량 기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하니까 뭐 굳이 뭐 여기가 뭐 조망이 뛰어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예, 창릉천이 앞으로 가 있고 얘네들이 뒤로 가 있고 해서 순서를 좀 바꿨으면 참 좋은데 좀 그건 어쩔 수 없고, 예, 은근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좀 됩니다. 여기서 땡겨봐 한번 볼게요. 거리 찍어 보면은 콕 찍고 여기 아파트 단지 초입 475m 좀 길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한 6, 700m, 그러니까 이제 좀 멀지 아무래도. 예.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이제 훨씬 더 멀고, 이제 그게 아쉬운 점이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유보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봐서 쟤들이 땅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뭐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고등학교를 하나 넣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죠? 하여튼 이제 그거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이사를 갈 필요가 없는데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해서 다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축력이 있으니까 일단 서울까지 이 정도면 다 일단 한 방에 3호선 타고 다 접근이 되는 거고, 그리고 3호선에서 이제 GTX-A 요까지 타게 되면은 이 밑에 동네까지도 쭉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뭐 홍은동도 마찬가지고 뭐 녹번 위쪽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GTX가 나올 때도 그렇고 고양 창릉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많이 잘 안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라방에서도 여기까지 그렇게 질의응답이 많이 들어왔던 데는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이제 요게 나올 때가 되면서 여기를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지금 인기 단지인 거는 맞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네 중에서도 최고고, 창문 열면 서울이고 뭐 하나 빠지는 데는 없을 것 같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좀 한번 보실게요. 연태 10분을 넘게 떠들었는데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331세대 분양.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개동밖에 진행이 안 되니까 애매하죠. 이 세개동이 과연 요 땅덩어리에서 이 세개동이 어떻게 해서 들어갈런지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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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세 개가 들어갈런지 아니면 일자해서 길게 빼는 걸로 해서 요렇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쭉 일자 그리고 이제 V자 이제 같이 합한 걸로 이런 식으로도 해서 이제 좀 들어가긴 하는데 28층에서 3개동으로 해서 331세대 그럼 이제 대충 몇 호 라인까지 들어갔는지가 딱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근데 하여튼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대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요. 용적률은 180%짜리 땅일 것 같고 보나마나 그러니까 이제 건폐율은 16%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랭킹 4위 232 중에서 랭킹 4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 정도까지 해본 적이 없어갖고 끝에서 네 번째 해본 적은 있어도 하여튼 이 정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잘하는 거지 감은 안 잡히지만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사각이네, 사각. 탑4. 예, 사각. 자, 조대지루에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약에 대한 사항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여기는 대지 면적이 2만 제곱.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조금 작아. 그죠? 물론 이제 세대수도 좀 작긴 작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나쁘진 않고, 입주가 올해 9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분양되는 거다. 예. 그래서 한 4, 5월 달에 분양을 하고 9월 달에 입주.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가가 얼마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면서 대출에 대한 여부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잘하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정부 결정이 난 다음에 이제 대출이 좀 어느 정도 풀려지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주 3개월 전에 6월 달에 할 수는 없거든. 6월 달이면 지금 사전 점검을 해야 될 판인데 사전 점검 한참 준비해야 될 판인데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예. 지상 1층서부터 28층 세개동 4월 달로 나와 있구나. 다음에서는 5월 달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4월 달로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조금 땡겨진 것 같아요. 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저도 뭔가 좀 감지를 했으니까 갑자기 방송을 했겠죠. 근데 지하 1층은 조금 지하 1층까지밖에 안 파? 28층짜리 아파트인데 하여튼 이제 그건 좀 그렇고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볼 거는 없고요. 다 똑같아. 예. 어디 가나 다 똑같고 인근의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고양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스타필드 하남을 많이 가긴 하는데 고양까지도 가요. 예. 그리고 이제 롯데몰 은평점 여러가지 이제 이렇게 대형 편의시설이 나온다고 하니까 있다고 하니까 좋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대림의 원래 그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크루죠. 아크루 리버파크, 아크루 리버뷰 이런 것처럼. 근데 대림 그냥 일반 이런 브랜드도 상당히 잘 짓습니다. 괜찮아요. 자, GTX A 연신내역에서 이제 강남까지 해서 쭉 밑으로까지 이제 뭐 동탄까지 나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24년도면 얼마 남지를 않았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백화점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녹지 공간도 있고 수변공원 가시거리 나오는 것까지 다 있으니까 뭐 진짜 학교에다가 부족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분상제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여기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옆에 프로지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샘프 2019년도 11월 달에 입주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옛날에 전세가 한 바퀴 도는 게 있었겠다. 연장 안 한 거는 근데 이게 11억 2천 그러면 한 12억 정도 잡아준다 치고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북한산 유보라 매매가 10억 11억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 11억 그러니까 다 11억 이상은 지금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과연 이것은 지금 얼마에 나오게 되겠느냐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좀 러프하게 잡아서 본다면은 옆에 거 애들 있죠. 얘네들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맞춰봐야 되겠지. 얘네들은
24년도 입주하는 거구나. 요게 84가 6억 5천. 그러면 일단 한 7억 정도 잡아준다 치고 얘는 뭐 한 7, 8억 선에서 나온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9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대출이랑 뭐랑 해서 좀 골 때려지기 때문에 9자 언더로 해서 한 7, 8억 선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억에서 한 뭐 8억 5천 뭐 하여튼 그 정도. 제 뇌피셜이에요. 예. 예, 금액은 몰라 진짜 요즘. 근데 이제 시멘트 값이 다 올라가고 지금 우크라 얘네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하여튼 푸틴 때문에 하여튼 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해 보는데 설령 9억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기는 무조건 완판. 네, 무조건 여기 완판이죠. 예. 그래서 이 동네 고점 통장은 무조건 여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요번에. 자,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택지인데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4개월 이상 그 숙성된 통장은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자, 그리고 거주자 우선 공급이면은 당첨 확률이 좀 높죠. 그러니까 거의 뭐 당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근데 여기는 어 좀 분산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고양시 뭐 1년, 2년 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20%는 뭐 경기도에서 6개월 이내 아니면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 예, 아니면 뭐 나머지 50%면 뭐 서울 경기 인척을 해서 3대 2대 5 조건, 예,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까 싶고 8호제곱 이하가 이제 75%가 가점제, 나머지 25%가 이제 추첨제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8호제곱 이하에서도 추첨이 나온다 그러면 몰리지.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청약에 대한 그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와이프를 세대주로 해서 청약을 넣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남편으로 해서 세대주로 해서 청약을 넣는 게 유리한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금은 지금서부터라도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놓으세요. 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자금에 대한 것은 일단 매월 급여라고 해서 이제 한 뭐 200만 원씩 일단 찍어 놓으세요. 와이프랑 이렇게 뭐 서로 해갖고 그게 나중에 은행 대출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조태꾸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9시에 라방 질의응답 하니까 그리고 여기 에버랩스에서도 우리 항상 방송 요청을 제가 접수를 받습니다. 어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가서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뭐 포항도 하고 뭐 창녕도 하고 청주도 하고 뭐 여기 뭐 강원도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방송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저녁 9시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 자, 빠이빠이.